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대철이 한덕수는 국민이 불러냈다, 이낙연도 빅텐트 돕겠다고 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제 대선 출마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면서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없게끔 된 분위기다. 그러니까 안 나가려 해도 안 나갈 수 없게끔 된 분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대철 회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한대행이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하다가 마음을 결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한대행과 직접 대선 출마에 대해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없다, 신문이나 방송, 언론을 통해서 결심을 굳혔구나 라고 보고 저를 찾아오는 것도 출마 신고 정도로 생각한다. 지금 정대철과 한덕수가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주초에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가까운 사이라 몇 시간 후에 오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 사이다. 한대행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5년 후배다. 정대철의 후배군요. 친형이 저하고 가까운 친구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친형이 정대철하고 가깝다는 얘기죠. 헌정회가 국가 최고 원로기관이지 않나,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다. 헌정회장이니까요. 한대행이 출마하지 않고 소임을 끝마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최상목 씨가 대통령 대행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안에 큰 지장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큰 기회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큰 기회가 왔는데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대철 회장은 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몽준 프레임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노무현, 정몽준 프레임으로 하면 된다. 붙인다면 이준석 후보까지도 같이 붙여야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대행과의 회동에 앞서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일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충고 좀 해주십시오, 결심하라고 하세요, 그런 말은 들었지만 단일화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정 회장은 헌정 회장인데 충고는 해줄 수 있어도 제가 어느 편에 가서 설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럴 의지도 없다. 이재명 후보가 와도 똑같은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헌정 회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어느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 새누리당 민주당 상임 고문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이낙연도 빅텐트가 쳐지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 아직 이낙연이가 말이죠, 대선 출마를 지금 선언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낙연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재명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낙연은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낙연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말이죠, 지금 이낙연을 우리 보수 측에서 우리의 빅텐트로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이 무슨 표가 있겠는가, 이낙연이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번 말고 저번 대선 때 말이죠, 그때 이재명과 이낙연이 붙었을 때 그때도 그래도 상당 부분 이낙연이 따라갔었거든요. 그때는 말이죠, 한 50대 40 정도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판에 역전도 가능했을 정도로 막판 피니시 아주 힘을 발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라도 상징성이라든가 이걸 고려한다면 이낙연이 우리 보수 빅텐트에 들어오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텐트를 치는데 이 빅텐트 안에 누구누구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오늘 2시면 결론이 나죠. 2명이. 그리고 그 중에서 1명이 이제 또 5월 3일이면 결론이 나죠. 그리고 나서 한덕수의 인기는 지금 뭐 계속해서 급상승 중이니까요. 한덕수 나오고 빅텐트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여러 인사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쪽은 이미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지금 89.77%로 1등이 됐는데, 아니 김대중보다도 더 많은 표로 지금 1등이 됐는데, 이거 뭐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면 그거 뭐 바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런 컨벤션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누구를 영입한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컨벤션 효과예요. 그러니까 윤여준을 만났다. 윤여준을 영입한다. 윤여준이 언제적 윤여준입니까? 나이가 그거 80인가 뭐 그리고 다 그냥 한물 간 사람이에요. 한물 간 노인네야. 윤여준이 무슨 표가 있고 윤여준이 무슨 책사야. 이해창 때 그때 벌써 막 간 사람이야. 윤여준이. 그래서 그 윤여준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건데 그걸 대해서 특별해 가지고서 말이죠. 언론이 조금 뭔가 있는 것처럼 컨벤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제1당 후보가 일단 정해지니까 이재명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동아일보에서 잔뜩 적어주고 있는데 이거 컨벤션 효과예요. 이 컨벤션 효과 며칠 못 갑니다. 우리 쪽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우리 쪽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요. 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순식간에 따라잡습니다. 저번에도 0.73% 모릅니까? 그때도 우리가 7% 정도 앞서간다고 여론조사는 나왔었단 말이죠. 이준석이도 뭐 어디 나가서 말이죠. 우리가 7% 뭐 10% 앞서간다고 설레발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0.73%였죠. 이준석이가 그때 엉터리 얘기를 했듯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뭐 앞서간다고 설레발을 칩니다. 그런데 막상 까봐야 되는 거야. 까보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재명이 왜 지금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찾고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찾고 그 다음에 뭐 윤여준을 만나고 뭐 보수 인사를 영입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뭐 보수가 예뻐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뭐 보수를 정말로 뭐 끌어안으려고 무슨 뭐 대통합을 하려고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민주당 이미지 가지고는요. 지금 이재명 이미지 가지고는 대통령 되기 어려워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광적으로 이재명을 외치지만 그건 일부 사람들의 얘기지 전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막강하다는 이해창도 말이죠.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뭐 앞서간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보수 진영이 약간 의기소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선거에서 저쪽을 이길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저쪽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자기들이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여기서 질 경우에는 그야말로 방법이 없어 걔들은. 여기서 지면 이재명은 또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당대표로 돌아가서 국회의원 할 겁니까? 이재명은 여기서 지면요 사실상 아웃돼요. 그리고 재판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판 받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이재명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무죄가 날까요?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 보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말이죠. 이재명의 어떤 그 지금 컨벤션 효과는 다 사그러들고 충분히 지금 대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강시철 TV입니다. 보수 컨벤션 효과 그리고 한덕수의 지지율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